네, 월요일 증시 쏙쏙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증시를 정리하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증시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요. 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바다 건너서 잔치 구경하는 꼴이었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조금 글로벌 증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수가 기업 실적과 그리고 또 경제 지표 호조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지속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대감에 이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세제 개편안 발표 예정 발언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옐런 의장 역시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져 있고 또 유로존의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강세와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동안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 역시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증시의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운수장비 등이 상승한 반면에 은행, 보험 등의 금융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습니다. 네, 해외 증시는 잘 나가는데 우리 증시는 네. 약간 답보 상태였거든요. 네네. 이번 주에는 과감한 전략은 세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큰 그림을 그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난 14일에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견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지금은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번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설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투자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에 대해서 제 시각이 조금 매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2018년 미국 예산안 마감에 맞춰서 인프라 투자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크게 포트폴리오를 변동하시는 것은 제한드리고 있지 않고요. 화학, 철강, 에너지 또는 반도체 업종의 중심에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런데 네. 지난주였어요. 14일에 현지 시간 14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네. 제닛 옐런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래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올려야 된다라는 쪽이잖아요. 시장에서는 반응이 현재 어떻습니까? 고용과 물가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다가오는 3월 의회에서 더 이상 이제 미루지 않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발언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경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네. 올린다고 한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3월 중순에 FOMC 회의, 금리 네네. 결정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좀 변수를 가져가야 될 텐데요. 예.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달러 가격 자체가 좀 상승하는 달러의 가치가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율 변수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제약, 유통 같은 내수주에 대해서 좀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평가, 그러니까 낙폭이 꽤 크다라고 생각되는 업종 중에서 건자재 업종 등에 대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제시합니다. 예. 건자재면은 건설, 기자재 이런 것들인가요? 네,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지 않다 하더라도요. 예. 주택에 대해서 실제로 수요가 있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들 예. 아니면 시멘트 업체들 이런 쪽을 좀 생각해 볼 수 좀 있겠습니다. 더 내수 쪽에서 시각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네네. 이런 어떤 분석인데 네. 반대로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옐런 의장이 이제 이러한 단행,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할 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물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 1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6% 오르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기간에 국제 유가나 아니면 수입 가격이 급락했었던 데에 따른 기저 효과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과제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예. 현재는 시장에서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이고 금리 인상이 3월 달에는 단행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오히려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뭐 금리 결정 일단 3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네.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증권사 의견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지금 그렇다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예. 이 자금 흐름을 알아보는 지표 중에는 글로벌 펀드에서 자금 유출입이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ETF 동향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예. ETF라는 것은 특정 지수랑 연동된 펀드와 같은 상품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 해가지고 네네. 뭐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재 그냥 KB증권 보고서에 따른 내용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형 ETF로의 강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글로벌 위험 자산이나 아니면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지금 골고루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예. 또한 2월 이후에는 지금 미국 ETF, 주식형 ETF 내에서도 조금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시장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익률 측면 역시 이러한 자금의 흐름과 굉장히 상관관계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철 금속 관련 ETF나 신흥국 투자 ETF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쪽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용 금속이나 아니면 우라늄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연초 이후로도 상승률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뭐 어떠한 상품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가를 좀 살펴보셨다면 이번에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유럽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강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 달에 독일이 2016년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였는데 1.9%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네. 독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지금 GDP 성장률을 이끌고 있고 또한 고용 자체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독일 시장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그런 증권사의 보고서였습니다. 예. 자, 이런 보고서 잘 정리해봤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올랐거든요. 전체적인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강보합권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거래소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전기 가스업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림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외국인과 연기금 등의 기관 매수세로 전기전자 업종도 상승폭을 확대하였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삼성전자가 2%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금리 인상 시기랑 맞물려서 그동안 부각이 되었었던 것이 금융주였습니다. 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순이자 마진이 개선이 되고 배당 매력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였었는데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나 아니면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이러한 상승 동력이 이제는 약화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런 의견이 오늘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증시 쏙쏙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